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최기운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출에 대해서 수출 담당자들의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외국과 협상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를 보면 개별 계약과 또 포괄 계약, 또 뭐 독점 계약 이런 것이 있는데요. 개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단타로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개별 계약이라고 그러고, 포괄 계약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포괄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기간이나 또는 품명, 가격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독점 계약은 이제 내 물품을 상대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쪽과 구매자와 나와 독점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판매 않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마찬가지지만 해외 특히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계에서는 무역 거래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기재돼야 되고 어떤 것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품질 조건은 뭐 규격이랄지,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색깔이랄지, 또는 타입,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화장품이 주로 요즘 많이 좀 나가는데, 그 화장품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랄지, 또는 그 자외선 차단제랄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규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량 조건을 또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수량을 얘기할 때는 각 제품에 따라서 포장 단위랄지 거래 단위가 있겠죠. 누룽지를 수출을 한다. 근데 누룽지는 각 뭐 박스로 할 거냐, 아니면은 포장 키트로 할 것이냐, 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다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해서 이런 팩으로, 이런 박스로 한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케이스로 할 거냐, 백으로 할 거냐, 또는 베일,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부피 같은 경우에는 몇 메트릭 톤, 메트릭 톤으로 할 거냐, 또는 CBM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길이 물건 같으면은 길이기, 랭스를 표기를 해서 몇 메다, 1m당 얼마, 또는 뭐 100m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량 조건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라는 건 이제 프라이스 텀스는 우리가 보통 가격 조건에는 FOB가 있고, 먼 처음에 익스워크 조건이 있고, FOB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CNF, 요새는 뭐 CFR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CIF,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은 이제 C 조건, 그러니까 FOB냐 또는 CNF, CFR 이냐 또는 CIF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익스워크 조건은 공장도 가격, 공장에서 물품을 화주가 구입자가 요구하는 차량이나 또는 어디 이렇게 실어주는 데까지 가격을 익스워크 조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가장 낮겠죠. 그 다음에 CNF, CFR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CNF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고, CFR이라는 것은 이건 운임이 익스워크, 그 다음에 FOB, 그 다음에 CNF, CIF 이렇게 되는데, 익스워크 다음에 FOB는 어디까지 하면은 프리 온 보드라고 해가지고 부두에서 선박에 실어주는 데까지 가격. 부두 도착 가격이 아니고, 그런데 얼롱사이드라고 별도로 그런 가격이 있는데 그 잘 안 쓰죠. 근데 부두에서 배 실어주는 데까지 가격이 FOB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운송을 해서 부두에 가서 부두에서 배에다 실어주는 데까지 가격이 FOB입니다. 그 다음에 C&F, CFR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입국의 도착지, 그 항구까지 가격, 그에 이제 이렇게 가격 조건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줘야 되고, CIF는 그 수입국 가격까지 도착하는 데다가 I가 인슈런스거든요. C는 코스트, I는 인슈런스, F는 프레이트. 그래서 이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CIF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사실 금액적으로 엄청 작습니다만 보통 가격의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5밖에 안 되는데, CIF가 상당히 그 보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에서 배가 이동하다가, 물건이 이동하다가 배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물건이 손실됐을 경우에 누가 이걸 배상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CIF 인슈런스는 작지만 꼭 CIF를 할 거냐 CFR를 할 거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NF 같으면은 CNF 중에 이것은 저쪽 그 바이어가 분명히 보험을 들어야 되고 나는 책임이 없어요, 수출자는. 근데 이제 만약에 CIF로 있는데 보험을 내가 안 들었다, 그래서 무슨 중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 책임이거든. 내가 다시 물어줘야 돼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조건은 우리가 지금 운송 조건은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언제 운송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내 물건이 어느 정도 언제 완성이 돼서 너희들한테 언제 실어줄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계약할 때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적을 한다는 것은 곧 물품을 인수했고 수출자로서는 모든 것이 책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운송 조건은 운송이 됐다면 물품을 인도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FOB다. 그러면 FOB에서 선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선적을 하면은 수출자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수입자가 이제 수입자의 모든 책임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 조건에는 보통 보면은 월별로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뭐 6월에서 7월까지 선적을 하겠다,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운송 조건을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조건은 이제 그 페이먼트 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TT로 할 거냐 아니면은 LC로 할 거냐, 또는 뭐 DADP 이제 위상 거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할 거냐, 서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T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송금하는 것을 전신환으로 하는 걸 TT라고 하는데, 그 TT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TT를
TT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선 TT, 후 TT라는 것도 서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물건을 선적한 후에 내가 돈을 너한테 보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물건이 나한테 오기 전에 수입자가 돈을 보내주겠다. 이게 선 TT가 될 것이고, 물건을 받은 후에 하겠다 하면 후 TT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선 TT, 후 TT까지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서로 이제 그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제 조건에서는 이제 LC일 경우에 LC가 S사이드 LC, 일람물로 하는 S사이드 LC가 있고 유선스, 유상 LC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할 때 이제 보통 L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S사이드는 뭐 서류를 제출하면, 수출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돈을 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유산스는 보통 이제 애프터 사이드 뭐 몇 데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서류상에. 그런 뭐 30일 텀으로 되거든요. 30일, 60일, 90일 보통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중요시할 것이, 그 보통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산스라고만 돼 있으면은 이건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그 바로 돈을 지불 받을 때하고 30일하고 60일하고 이자가 차이가 있겠죠. 그 이자를 내는 데 있어서 누가 내느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수출자가 이자 부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뱅커스 유선스라고 수입자가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수입자가 이자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죠. 수출자로서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ADP가 있는데, 그 DADP는 LC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서류는 가는데, 지불 조건은 LC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고, DADP는 이것도 유상이고, DP는 SIC나 마찬가지로 바로 돈을 주는 건데, 서류를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수입자가 서류를 받자마자 은행에 지불하는 것이 DP죠. 이것은 바로 수출자가 바로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DA는 아까 LC 유선스나 마찬가지로 30일, 60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서로 협상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수량 조건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때 수량 조건 같은 거 할 때는 벌크 화물, 특히 뭐 곡물이랄지 기름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 보면은 모아레스, 그러니까 5% 정도의 모아레스 인정 사항이 있어요. 좀 딱 정확하게, 예를 들어 10톤이면 10톤을 실을 수가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5% 정도의 러프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아레스 조건을 꼭 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은 뭐 우리가 보험은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전쟁 보험이랄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별로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은 어차피 보험회사에 이렇게 폼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보면은, 우선 무역 계약을 하려면 무역을 하고 싶을 때는 시장 조사를 해야죠.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있었지만은 해외에 나의 물건을 어디다가 어느 나라에 팔고 싶은데 그 나라의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 다 조사 당연히 해야겠죠. 그 조사가 끝나면 이제 뭐 신용조회는 이제 내 물건을 사갈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은행에 LC를 오픈하겠다 그러면 그 은행 신용조회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나라는 시중은행 그에서 하는데, 뭐 상당히 좀 규모 있는 은행에서 LC를 오픈하는데, 외국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마을 금고 정도 드는 데서도 LC를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신용조회를 잘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끝났으면 내 물건을 받고 싶으면 이제 그걸
거래, 내가 이렇게 할까, 내 물건을 사가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 이제 오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오파가, 확정 오파가 되고, 그 확정 오파에 따라서, 수입자가 보고, 이거 금액이 내가 좀 조절을 해야겠다면 또 반대로 또 오파를 하고, 서로 오파가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제 서로 억세트해서 이제 수락한다. 그러면 이제 확정 오파 또는 컨트랙트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라고 해봤자 해외에서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오파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이죠. 오파 시트는 보통 저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파 시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생산자 누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느냐, 그 다음에 시프먼트 선적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패킹 포장은 보통 뭐 수출 표준 포장이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트 중요하죠. 어느 항구에서 실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항구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파 시트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오파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뭐 보통 한 달 정도 주는데 6개월 후까지 이것을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죠.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환율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퍼처스는 이제 주문 오다 이제 뭐 오파나 거의 비슷한 그런 시트인데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이런 물건을 주시오라고 저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일 컨트랙트, 이제 아까처럼 오파가 다 됐을 때 오파를 팜오파로 해서 사인해갖고 그냥 그걸 컨트랙트로 인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렇게 세일 컨트랙트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되면은 저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장 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설 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인데, 저걸 은행에 가면 다 문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쭉 보면 뭐 나오죠. 저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을 때 이제 수출자가 상업송장이나 포장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은행의 수출 어음하고 같이 또 다음 어음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입자가 이 사람이 진짜 내 거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선적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저런 인스펙션 그런 시트도 있어요. 확인해서 의뢰자가 있겠죠.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저 인스펙션을 물건에 대한 인스펙션 서식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수출에 대해서 계약서 방법이랄지 또는 협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